안녕하세요, 모둠초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엔비디아 지금 주식을 사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시킹알파에서 나온 엔비디아 The Data Center Powerhouse라는 기사를 짤막하게 읽고 가겠습니다. 요약: 엔비디아는 유일한 풀스택 데이터 센터 컴퓨팅 포스이며 AI 및 머신러닝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월가 컨센서스는 향후 5년 동안 미래 현금 흐름 34.5%, 넷 인컴 연평균 성장률 33.26%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AI 도입과 구축의 모멘텀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엔비디아의 TAM 도약은 기업의 ROI가 증가하는 두 가지 다음 단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스크 조정 및 업데이트된 평가 모델은 주식의 적정 가치가 $162이고 19% 상승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는 상당한 장기적 잠재력을 가진 주식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다음 지지선이 $130이고 아마도 $106가 바닥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를 홀드 포지션으로 둘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개략적인 상황을 설명을 해볼 건데요.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상황은, 첫 번째, 중국과 러시아로 반도체 수출 규제, 그리고 거시 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관련된 GPU 수요에 악영향이 있는 거죠. 2분기 어닝 발표에서 개인 분야가 전년 대비 33% 하락했고 전 분기 대비 44% 하락. 원인은 유럽의 여름 동안의 판매 하락, 우크라이나 갈등, 중국의 락다운, 가상화폐 채굴 관련 제품 감소, 판매 감소, 특히 9월 15일로 예상되는 이더리움 합병, 또한 가상화폐 채굴용 구형 GPU 재고가 쌓이고, 또한 악재는 미국 칩 산업에서 사용되는 네온가스 90% 이상이 우크라이나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이 가격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인상이 되었으며, 칩 제조업체는 일반적으로 3에서 6개월 네온가스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우크라이나 공급원으로 받던 그 가스를 교체하는 것을 매우 꺼리고 있고, 제조 공정이 최적의 수준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6개월의 조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 네온가스 생산 시설을 우크라이나 밖으로 이전하는데 약 9개월에서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전을 해서 그 다음에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데까지요.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문을 보면 매출이 전분기 대비 20% 감소했고 전년 대비 4% 감소했는데, 일반적으로 회사 근로자들이 하이브리드 근무를 원함에도 거시 경제적 환경이 긴축이다, 아니면 금리 올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 매출이 하락하고 있고, 반면에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 분야는 전년 대비 45% 성장해 있습니다. 엔비디아 드라이브 하이페리온과 드라이브 올인 플랫폼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트럭과 로보택시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게이밍 분야에서 집중을 하지 않고 이제 더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가 전분기 대비 1% 상승했지만 이제 전년 대비 보면은 61% 성장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분야의 수익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성장 동력은 수익 흐름을 다양화함으로써 엔비디아는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및 클라우드 확장성과 같은 데이터 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동향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용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원격 작업만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원격 학습, 5G 네트워킹, 사물 인터넷, AIM 뿐만 아니라 AI 및 AR도 포함됩니다. 팬데믹의 결과로 디지털 전환은 많은 산업을 통해 가속화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요약을 해보면,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락을 해 있지만, 이제 이 하락한 이유가
수출 규제도 있고 거시 경제 환경 악화도 있고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이 게이밍 분야에서 이제 벗어나서 데이터 센터 같은 그런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미래가 밝게 보인다라는 거죠. 자, 엔비디아 사업을 보면은 뭐 게이밍 있었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그다음에 가상화폐, 이렇게 해서 대충 볼 수가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문어발처럼 뻗었더라도 이 한 군데에서 치명타가 나오면 엔비디아 주식이 계속 하락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상화폐가 이렇게 오르다가 지금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간과하면 안 되고, 제 차트 분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뉴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가 목표로 설정한 그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금리를 인상하겠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질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거죠. 일단 여기에 대해서도 제 생각에는 이거 헛발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물가 상승하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을 먼저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끝낼 생각을 안 하고, 왜 끝낼 생각 안 하냐면은 군수 복합제, 이제 얘들 군사 무기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전쟁하면서. 그러니까 이 전쟁을 장기화해서 무기를 많이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 전쟁을 끝낼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끝낼 생각 못 하는 거죠. 이 로비가 엄청나니까. 그냥 여기 쉬운데 헛발만 짚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자, 아무튼 헛발을 짚든 말든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랐으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까지는 금리 계속 올리겠다, 이제 그러는 거고, 오늘 나스닥이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상승한 게 투자자들이 미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저울질을 하면서 올랐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울질. 일단 나스닥을 보면은 현재 지금 적산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가 21선을 차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좀 더 상승 기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은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 골든 크로스, 그 다음에 하락 진동도 거의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MACD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려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스닥 ETF가 물려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고강도 긴축이 예상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금리만 올린다고 하고. 근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쪽에서처럼 이렇게 올랐다가 미친듯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도 올랐다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제 나스닥 ETF 원금만 찾으면 이제 거기서 매도하고 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여기서 반등을 완전히 뭐 바닥을 찍었다고는 좀 보기 어렵고, 여러 가지 악재들도 계속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겨울이 이제 드디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이 오일을 무기로 해가지고 더 횡포를 칠 수가 있고, 여기에 뭐 지금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니까 여기를 불트랩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불트랩은 이렇게 하락 중에서 살짝 올랐다가 또 엄청나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청룡열차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자, 오늘은 서론이 길었는데 엔비디아로 왔습니다. 제가 엔비디아 한 이유가 맨날 루시드만 하다가 엔비디아 한 이유가 청취자들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게는 아니더라도 제 생각을 피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140달러잖아요. 아까 시킹알파에서 그 기자는 162까지 해서 19%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니까 뭐
말은 잘해요. 뭐 얼마 오를 것이다, 얼마 오를 것이다. 뭐 목표가 얼마다. 근데 목표가는 도대체 언제 되는 건지, 뭐 혹시 내년에 되는 건가요? 아니면 3년 후에 되는 건지, 10년 후에 되는 건지. 목표는 20년 후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겨짚고 우리는 차트의 신호를 보는 거죠. 자, 다행히도 지금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 지금 여기에 화살표가 보였죠? 골든 크로스가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진동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마무리 되려고 했다가 또 다시 밑으로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어느 하나의 좋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MACD에서는 그렇다 할 그 신호는 안 나오고요. 그렇다면 다른 지표를 자, 매물대입니다. 매물대는 지금 이 180 정도에서 매물대를 깨고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자유낙하 하는 중이죠. 그 중에서 잠깐 이틀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를 개파락 시킨 요인이 러시아, 중국에다가 반도체, 일부 반도체를 팔지 말라고 했죠. 라이센스를 받아야지 이제 팔게 해준다고. 자, 금물 차트를 보겠습니다. 금물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갈 기미가 보이는데, 현재는 접힌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매수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일목균형표를 보면은 지금 현재 음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열이 보면은 자, 하락할 때의 배열은 음운, 전환선, 기준선, 주가, 후행 스팬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하락할 때의 배열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들어가는 게 일목균형표를 보면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자, 이경률인데요. 여기 이경률이 98% 이하면 이제 매수에 가담해도 좋다고 보는데 지금 84.91입니다. 그러니까 이경률을 볼 때는 들어가도 뭐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오긴 했네요. 자,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밴드 폭으로 이제 주가 상승 폭, 이제 상승을 언제 할지 판단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밴드 폭이 좁아졌다가 악어가 입을 벌리듯이 위로 가면은 이제 상승의 신호로 보고 매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적의 시점은 여기 동그라미 치는 부분이 최적의 시점이 되었었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밴드 폭이 좁아졌어요. 좁아졌다가 밑으로 이 중심선이 밑으로 가면서 하락으로 가고 있으니까 볼린저 밴드를 볼 때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로 볼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주가가 하한선을 닫고 잠깐 여기 이거래일 양봉이 생겼는데 볼린저 밴드로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장난치냐? 이거 상승의 기운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볼린저 밴드로 볼 때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느냐? 그러면 동그라미 쳤잖아요. 이 하한선을 닫고 이 중간선을 이 주가가 위로 치고 올라올 때, 그 다음에 이 상한선을 계속 닿으면서 올라갈 때가 아주 좋은 시기다. 그러면 지금 사야 할까요? 지금 사기보다는 뭐 약간 좀 시간을 갖고 이 중간선을 주가가 차고 올라가는 이 순간이 좋지 않을까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지표 삼선 전환도입니다. 삼선 전환도는 이 파란색으로 갈 때는 이제 매수를 안 하고 이 빨간색으로 갈 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다가 이 파란색일 때 이제 떠나는 거죠. 팔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하락 중에 파란색으로 있는데 과연 여기서 싸다고 사야 하는가? 자, 여기서 이제 싸다고 모아가는 사람들의 손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만큼 해서 싸다고 사요. 싸다고 사요. 싸다고 사요. 근데 계속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전환이 됐을 때 이렇게 여기서 매수하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영상을 진행하면서 쓴 건데, 자, 금물 차트에서는 지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게 접혀서 올라가야 이게 좀
매수할 시기로 보는데, 그러면 지금 매수할 시기 아닌 것 같다. 매물대는 이 매물벽을 뚫고 내려가서 지금 이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겨우 2거래일 상승 양봉이 떴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는 not enough,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고, 자, 일목균형표는 지금 하락 배열로 돼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배열이 하락 배열이 아니고 배열이 좀 여러 개가 겹쳐가지고 이게 진짜 하락인지 상승인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긴다. 그럼 사실 그렇게 할 때도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상승 배열로 갔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가면 좋은데, 아직은 하락 배열이니까 기다리자. 웨이팅. 이경률은 98% 이상이면 매수 검토를 하는데 지금은 84.91이다. 지금 보면은 여기도 하락은 해 있지만 살 때는 아닌 것 같다고 보이고, 볼린저 밴드에는 현재 하한선을 주가가 닿았는데 이게 기준선을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순간에 매수를 하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 것 같다. Not now. 자, 삼선 전환도 아직 파란색으로 진행 중이다. 이 삼선 전환도를 봤을 때는 빨간색으로 가서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를 하면 좋은데 지금은 파란색으로 하락해 있으니까 이게 언제까지 하락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엔비디아가 여러 가지 산업에 발담그고 있어서 앞으로 미래 성장주로서 대단하다. 그리고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10배, 템버거다고 하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너나 사라. 좀 그냥 재산을 몰빵해서 사라. 사실 이 차트를 딱 보면은 간단합니다. 역배열인지 정배열인지 먼저 보고 투자하는 거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역배열이죠. 정배열은 이렇게 전부 다 상승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 정배열에서는 투자자 모두가 수익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는 이 엄청난 피를 흘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엔비디아의 스토리는 너무나도 멋집니다. 사람들이 이 스토리에 빠져서 이제 이 기업은 가지고 있으면 꼭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스토리의 멋진 것이 아니고 바로 수익입니다. 내 계좌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기업을 많이 믿지 말고 이 차트를 보면서 지금 사야 할 때인가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크게 보면은 엔비디아는 지금 1차 하락, 2차 하락, 3차 하락 중에 있어요. 자, 3차 하락 후에 이 산바닥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상승이 쭉 된다고 볼 수 있다고도 하는데, 지금은 산바닥이고 뭐고 계속 하락 중에 있으니까 잠깐 웨이팅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물론 이 차트 분석은 단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엔비디아를 믿으시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